자,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3명의 타짜가 모였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장타짜? 뭘 짚어봐요? 홍준표 시장. 아, 네, 골프. 잘못했죠. 아, 그래요? 네, 잘못했죠. 자, 그런데 했다고 생각되니까 본인이 사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스타일 자체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뭐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번에도 주말 골프 치고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공세에 꺾일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도 하고. 그런데 불과 한 2, 3일 만에 사과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좀 하고 왔어요. 홍핵관? 네. 홍준표 친 관계자랑. 아니 왜? 자, 홍핵관의 전원입니다. 네, 왜 사과를 했냐 갑자기? 네.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당 지도부랑 혹시 연락한 거 아니냐?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뭐 연락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꼬랑지 내린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다. 이 사과한 게 네.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이 뭐라 하시고 언론에서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냥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네.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왜 처음부터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준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네.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 소장도 애정 있으시잖아. 아니 저는 뭐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도 골프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기는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국민들과 언론에서 질타를 하니 네. 바로 받아들여서 네. 바로 사과한 거다. 그렇게 그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언론이 뭐라고 하니까 일단 사과한다 이건 건가요? 아,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 계속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국민들의 민심과 언론의 지적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제가 거는 그래서 네. 아니 참모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라고 건의를 했냐 네. 했더니 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표가 그 시장이 스스로 결단을 한 거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초선 의원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면 산전, 수전, 공준전, 우주전, 전자전까지 모든 걸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말에 골프 쳤어요. 그때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쳤어요. 근데 치고 나니까 막 여론이 안 좋아. 네. 그러면 첫 일성으로 아이 뭐 국민 여러분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게 빠지면 맞죠. 될 걸. 당연하죠. 왜 그때는 버티다가 네. 2, 3일 지나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라고 하고 골프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나는 골프에 대해서 강조하시네 애정. 골프에 대해서 그걸로 건강을 지켜서 오히려 더 주말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네. 그래서 시정에 더 열심히 할 수 지금 있었다. 돌려까기 네. 아닙니까 지금. 이 홍핵관과 통화한 장 소장의 이 발언이 만약에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냥 제목은 홍준표 골프에 대한 애정이 깊어 이거로 뽑힐 것 같은데. 당연히 애정이 깊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보이잖아요. 비 이거는- 오는데 골프 치는 게 네. 보통 애정이 없으면 못하죠. 되게 유사한 사례가 한 15, 16년 전에 홍문종. 있었죠. 아니요 이해찬 총리 아, 시절에 세 번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 뭐 이렇게 그때 불 났을 땐가 수해 땐가 했을 때 뭐가 문제냐. 그게 똑같았어. 네. 국무총리가 주말에 뭐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가 문제냐였는데 세 번이 됐어요. 그 3.1절에도 네. 그 행사 불참하고 친 거 그때 또 뭐 부적절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스타일도 약간 비슷한 버럭하는 기자들한테 그때도 네. 비슷해요. 그러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또 경질성 사퇴했죠. 경질성 사퇴. 사퇴했죠. 세 번 돼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도 골프를 많이 좋아하셨나요? 저는 이게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어떤 사람 이 부적절한 지금 행동들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를 보면은 욱한 말이 나온 거, 네. 진짜 부주의한 거. 네. 또 있는데 이 속사정을 보면 그 사람이 뭐 까딱 이렇게 말이 이래서 잘못 나왔구나 했는데 이분은 처음에 했고 비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계속 뭐 이른바 확신범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대구에는 그때 별 문제가 없었다. 경북에 예천, 대구 붙어 있는 영주, 네. 그럼 대구 TK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TK. 네.
그럼 대구 분들이 경북 출신들도 많고 네. 생활권도 이렇게 붙어 있고 네. 근데 그건 난 몰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그 월요일인가 서울 와가지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뭐 법안 논의하고 가다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팍 붙었잖아요. 네. 월요일이면은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던 시점이에요. 그냥 이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굳이 그거를 올라와 가지고 그런 행사도 했어야 됐나?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게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꼰대들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아, 내가 다 해봤고, 내가 다 경험해봤고, 난 다 알아.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는요 같은 사안도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제 조금 자만해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해찬 총리도 그랬어요. 네.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부 장관 6개월 하고 나 교육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꼰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감각이 좀 남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과를 했잖아요. 네. 웬만하면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 처음, 사과를 더 거의 처음 못해요. 오히려 네. 그렇지. 매몰 비용이 네. 더 커지잖아요. 아. 더 정치적 못하는데 매몰 비용이. 네. 그러니까 방향을 만약에 버티기로 정하면 계속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성으로. 그렇죠. 네. 버티기로 정하면은 그 자존심도 있고 네. 정치인들이 별것도 아닌 거에 집착하는 성향도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잘 별거 아닌 못하는데 거에 집착한 성향들이 네, 굉장히 정치인들이. 커요. 그게 이제 권력에 그 도취되면 그렇게 성향이 자꾸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과를 한 걸 보면 아직 정치적인 감이 좀 살아 있고 뒤늦게나마. 잘했다 이런 생각도 또 자, 근데, 열린 네. 꼰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열린 꼰. 자 오늘 장 소장의 칭송으로 스탠스는 네, 열린 꼰대. 그래도 오케이. 저렇게 막 90도로 네. 사죄하는 모습 보인 것은 네. 그 조금 뭐 늦은 감도 있고 부적절한 말을 그동안 했었지만 잘했다. 그래도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잘못했는데 숨어버리고 사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좀 달. 아니 예. 그거 아닌가? 예. 정치인이 예. 사과하면은요. 네.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사과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이렇게 사과하면은 공격이 더 세게 맞아요.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아. 그래서 네. 사과한 이거 봐, 거는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최대한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에 살짝 하고 그 상황을 그게 이슈가 죽을 때쯤에 하고 네. 넘어가는 기교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모 의원 생각이 머릿속에 났는데 내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신 중요하죠. 제가 예컨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신을 지켜야 되는 영역이 있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판단을 해봐야죠. 내가 틀린 건지 남들이 맞는 건지 이게 무슨 정책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인정해줄 거 그리고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그만하고. 대부분 결과론적이야. 김우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아이 그렇게 네. 또 공격을. 아니 하나 더 있어요. 홍익과 하는 거 오늘 통화했으니까 장 소장은 하나 질문을 더 받으셔야 돼. 자, 청년의 꿈이라는 홍 시장 측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 봤어요. 저희 제작진이. 자, 보니까 한 지지자가 홍 시장에게 여권 내부에서 홍 시장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지금은 몸을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홍 시장이 답을 하기를 준표형이라는 아이디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호사다마 처지에 빠진 것 같다. 뭔가에 걸렸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네. 지금 지도부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죠. 안 시장. 좋죠. 김기현 대표하고 사이 정말 안 좋죠. 네. 그러면 어제 사과에 대해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어요.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됐어요. 그렇죠. 오늘요. 네. 그럼 징계가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의 여부를 오늘 따져보는 건데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징계 절차는 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옛날 홍문종 전 의원처럼 뭐 제명 네.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본인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문제 삼는 것도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요. 나를 공격했으니까 네. 건수 잡았다. 내 홍 시장 이번에 그냥 완전히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제거해야지. 네.
이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김병민 최고위원이 네. 되게 강하게 질타했잖아요. 오. 그렇게 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닌데 어. 본인이 총대 메고 지도부에 기류를 밝힌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실제로 그건 제거 움직임이 있다. 아 있었죠. 근데 그럼 그걸 알고 홍 시장이 사과한 거다. 그건 아니라고. 톤을 낮추기 위해서. 뭐, 그건 아니에요? 전 뭐 제거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국힘이 두 가지 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여론이 정말 안 좋고 안 여권이 좋아요. 이제 지금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판에 이 건까지 하면 그 감당이 되겠냐. 저는 여권 지도부가 첫 번째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속마음 한 구석에 뭐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 대통령께서 나토에 가셨는데 어쨌든 여권의 가장 중심축이 되어야 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에 왜 갔냐. 이렇게 장마 극한 호우가 네. 분명히 예보가 돼 있었지 않냐. 그 자리 비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왜 갔냐. 네. 거기 가서 뭐 예를 들면 최소한 여권의 대표가 가면은요. 네. 부통령급은 좀 만나 주거든요. 만나고. 옛날에 김우성 대표는 그랬나요? 에이 당연하죠. 장성수 보좌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이 저 때문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다 만나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갔냐라고 비판 받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네. 평론가 김타짜에게는 김의겸 의원을 좀. 아 곤란하네요. 예. 네. 김의겸 의원의 지하차도 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간 것은 온 국민을 궁평 지하차도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래서 네. 그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비판을 연결시켜서 네. 십자포화를 맞고 본인이 사과는 했어요. 네. 그런데 네. 민주당의 움직임이 없다. 네.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인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 수해복구 현장에서 아이고 네. 오늘 비가 왔으면 사진 잘 받는 건 이 얘기했다가 네. 윤리위 징계 받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 왜 조용한 거냐? 그러니까 조용하면 어. 그 김의겸 의원의 잘못이 소위 말해서 암이 어. 당으로 전이돼요. 어. 네. 예. 그 암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도려내는 그런 일을 안 하면 그 당에 의사가 없는 거죠. 의사가. 그 아무도 그거를 손대서 나서서 그렇죠.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건 사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당을 해치는 거다 그러면서 징계 그러니까 경고 이런 거 했단 요새 말이에요. 정치의 근데 문제가 그럼 의사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거 경고할 사람. 그렇죠. 요새 정치의 문제가 진영 논리에 함몰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행위를 하는 게 요새 정치의 행태잖아요. 아 나에게 피해가 네. 오느냐.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네.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이라는 발언은 네. 친명 핵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한 발언이기 네. 때문에 자 경고 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죠. 김의겸 의원의 궁평 발언은 네. 별로 뭐 진영적으로 뭐 타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진영의 이런 건가요? 타격이 훨씬 있는데 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하. 예? 네. 그거를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도려내야 되는데 네. 그 내가 이걸 도려내는 게 아프니까 네. 예? 도려내야 사는데 지금 당장 아픈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의겸의 발언은 너무 잘못된 발언이죠. 왜냐하면 온 국민이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막 트라우마가 있죠. 오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거기다 갖다 비유를 한다. 이거는요. 뭐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해당 행위고 자해 행위예요. 근데 이 정도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찾아서 관련된 어떤 사과하는 자세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타짜에게는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수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생중계가 됐어요. 이권 카르텔. 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이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서 이걸 수해 재난 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당장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카르텔 이권 카르텔하고 재해복구가 무슨 상관이라고 거기 연결시키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도 비판하던데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야당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의겸 의원은 참 잘못된 발언인데 굳이 이렇게 보자면은 말에 그냥 나온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제 뭐 아픈 말로 저기를 공격할까 뭐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이겠죠. 네. 근데 대통령의 발언은 준비한 생중계에서 하니까 이 발언 준비해 국민들한테 자 이 수회에서 제일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뭐야 라는 논의 과정에서 그럼 도출된 발언인 거잖아요. 네. 무게감이 훨씬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권 카르텔을 한다 쳐요. 그럼 그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뭐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 예산이나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근데 그건 이양수 의원이 재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내년이나 내후년. 아니, 알면서도 올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돈으로 해서 그 그도 아니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조선시대나 이런 정근대 시절에 뭐 누구 몰수해가지고 이걸 바로 누구한테 상금으로 줘 여기다 써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이권 한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싶은 게 대통령 카르텔 말씀 계속 하시는데 뭐 처음에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게 사람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은 말값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아하. 이게 전자일지 후자일지는 잘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용산에서.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막 여기저기 무너지고 하니까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했어요. 과거 개발 시대에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기 때문에 여기 다 파헤쳐야 된다. 뭐 그렇게 조금 뭐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한데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야 될까? 제 생각할 땐 공감, 위로, 회복, 용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색출 처벌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강조돼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공감, 위로, 용기, 회복.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타짠 어떻게 봅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예. 자, 국가 예산 누가 편성하죠? 누가 심의하죠? 누가 집행하죠? 예. 기획재정부 아니 국회. 국회와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편성해놓고 자기들이 심의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다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그거 왜 했어요? 그 결정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르텔이라고 한다고요? 집행을 잘못했으면 그거를 감사하고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카르텔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카르텔인 거지 만약에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이걸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용어로 사용된 거 외에는 제가 재정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장타짜는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반기에 지급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전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수해 복구에 투입을 한다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올해 같다. 수해 복구는 네, 안 아까 맞는 것 같고. 이양수 원내수석 대표도 그 얘기는 했어요. 올해는 쉽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 국민의힘 거긴 카르텔 없나? 이런 비판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검사 카르텔, 법조인 카르텔. 얼마 전에도 대법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써주고 3천만 원 받고 그래서 18억 정도 받고 이런 카르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들 좋은 데 있다 나가서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버는 그런 카르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에 대해서도 공격받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보죠. 근데 제가 팩트 하나만 팩트. 바로 잡으면 이거 팩트니까 팩트. 제가 재정 측면에서만 보면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가능하다? 지금도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재정을 보면 매 사업마다 불용률이 3% 이상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돈 예산 그러면 갖다 놓고 안 그렇죠. 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조에 3%면 얼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 건 안 맞고 단지
그런 부분들을 네. 정쟁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깔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거는 지적을 해야 그 되죠. 얘기는 네. 보조금 지금이라도 야 문제 있는다고 삭감해서 수해복구 예산을 바로 전용해 쓸 수는 있는데 아니 전용 이용은 가능해요. 대통령이 거기에 이 자꾸 이 부패 카르텔 얘기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비판적인 그렇죠. 거다 이런 아니 말씀이신 거구나.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네. 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가지고 좀 보조금 지급 예산이 좀 남았어. 불용 예산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딴 데로 돌리자, 전용하자 이런 거지. 자, 니들 10억 원 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니들은 카르텔 있어가지고 10억 원 못 주겠어. 그걸 전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예산 가지고 그걸 전용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진짜 애매하게 남았는데 요 얘기 하다가 그냥 광고 듣고 다시 3부로 아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 장타짜가 마지막에 시간을 잡아먹었어. 죄송해요. 내가 더 잡아먹고 있네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적인 거잖아요. 네. 일단 김상현 평론가 이거부터 드릴게요. 네. 자 야당에서 비판적인 이유 첫째, 저 이런 얘기예요. 그 국가를 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왔다. 네. 방문 자체의 비판. 두 번째. 비 오는데 거길 왜 가? 들어와가지고 수해 복구해야지. 시기의 문제 두 개거든요. 두 개 중에 어디에 방점? 아니면 3번 가는 게 맞지. 1번, 2번, 3번 중에. 그러니까 저는요 네. 그때가 결과를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 그 얘기는- 이후의 태도. 자, 그런 데는 광고 듣고 와서 들을게요. 자, 이수경님께서 여의도 타짜 코너가 특히 좋은 이유는 세 분의 사심이 덜 들어간 평론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사실 평론가에겐 최고의 극찬입니다. 이거 사심이 덜 들어간. 저는 커피 안 드리나요? 예? 커피 드릴게요, 이수경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뭐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사심이 없다. 저 사심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저의 사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야기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저 말이 맞네. 예. 되게 그럴듯해. 아하. 저 사람은 이쪽 편 저쪽 편 들지 않고 좀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저의 사심이에요. 아, 멋있다. 그럼 정치적 의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기가 오고 국가에 재난이 났지만은 좀 국민 통합도 되고 잘 내가 멋있게 국민들한테 하면은 네.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거의 정치적 의도가 그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거룩한 말씀 하시는데 저는 진짜 명절 때 대통령실 그 선물 받아보려고 사심 있는 평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윤태곤 아니 저희 실장님은- 사심도 그런 거예요. 제 이제 좋은 네. 평가 받고 그게 저희 사심이죠. 자, 보겠습니다. 저 오늘도 아이템이 좀 있어. 추석 선물이 장 소장 집에 배달이 될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경님 유튜브로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가 커피 못 드리니까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커피 드린다고 밖에서 저희 상은 PD가 저한테 꼭 좀 이거 소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 앞서 그럼 우크라이나 1번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2번 뭐 갈 수는 있는데 왜 하필 비 올 때 거기 가냐. 3번 가는 게 맞아. 셋 중에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서 제가 삼지선다형에서 하나 찍는 거는 싫고요. 두 번씩으로 답변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딱 닥쳤는데 아직 그 우리나라의 수해 상황은 뭐 괜찮다는 사람, 괜찮을 것 같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가는 결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네. 알았다면은 안 가는 결정이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미래에.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왜 이거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뭐 그 발언을 연대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또 속도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뭐 생즉사, 사즉생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민이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속도 조절, 강도 조절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후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자기네가 맞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국민들이 굳이 그거를 지적하려고만 드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입장에서 하소연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주는 입장에서 힘 있는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그때 굉장히 고민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가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러나 우리가 간 건 또 나름의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이거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들은 그래. 사전적인 건데 그거를 뭐 신도 아닌데 결과를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우크라이나를 뭐 아예 갔어야 된다 가지 말아야 그건 논쟁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 여기 나토 플러스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4개국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다음 폴란드를 갔어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후방 기지격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크라이나 가는 게 한 맥락으로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자르고 올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민주당은 아예 나토 가지 마라 그랬어야 돼. 나토는 갔는데 거기는 안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게 또 뭐 오늘 못 오니까 내일 올 수 있는 곳도 아니니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에 동의하는 게 좀 더 진정성 있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지만은 일 마치고 빨리 국민들한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뭐 대통령이 뭐 간다고 뭐 되냐? 그거는 뭐 사석 100번을 양보해도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리고 국민들도 알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슨 뭐 교통 통제를 하겠습니까? 물을 빼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공감, 위로, 회복, 용기 이런 식의 키워드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데 대한 이건 뭐 약간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머릿속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요. 진짜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들이 아이디어 하나 낸 거 가지고도 위기 상황이 극복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대비를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신도 아닌데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공직자로서 알겠습니다. 정말 부적절하죠. 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보죠. 불체포 특권 포기. 장타짜. 네. 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민주당 의총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권 포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라. 뭐 요렇게 받아쳤다고 하는데 한동훈 어떻게 장관 보면- 옳은 말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뭐 안 하느니 못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혁신이 체면 세워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한 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지도부의 한 분이 그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래요? 예. 원칙과 기준 이것은 그냥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판단을 그때 다르게 한다? 이거는 약속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 중요하게 우리가 따져볼 만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보이려면 자신들이 그냥 원포인트라도 헌법 개정안 내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먼저 낸 것 같은데 시점도 뭐 놓쳤긴 하지만 좀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의미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타짜는요? 그러니까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당한 민주당 결정 뒤에 정도구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올라오면 다 가결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네. 아니 가결 부결 당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 뭐 방어권을 행사한다든지 의원들한테 뭐 난 억울하니까 뭐 해달라 그걸 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약간 우리가 갸웃갸웃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정당한까지 붙었어. 그러면 이 각자 개인들이 의원들이 판단하는 건가? 내 국회의원인데 나한테 법무부에서 체포영장을 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건 정당하니까 이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부당하니까 나 안 된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건가? 하여튼 의미 없는 말에 대한 억지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놨다라고밖에 평가 못 하겠어요. 이거 제가 김탄자한테 네. 물어보기 전에 방금 전에 이원혁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잖아요. 네. 이원혁 의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체포 특권 완전 포기를 선언한 31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왜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의원님 개인의 결정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라는 네. 질문에 이원혁 의원은 일종의 절충설인 거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네.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들어갔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김타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화자의 입장이죠. 화자. 아, 청자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 듣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지 예.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에서. 어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라. 왜 한동훈 장관 같은 분한테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옳은 말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장관 같은 분이 한동훈 뭐예요? 장관이 옳은 말을 했냐 틀린 말을 했냐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드냐 이거예요. 제 공격의 얘기는. 빌미, 비판의 빌미를 또 줬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정당한 영장 그걸 왜 국회의원이 판단하죠? 그 법원 위에 서 있다는 건가 국회의원들이? 예? 당에서 법원 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네. 자기들 입장에서 해놓고 이렇게 이해해. 예. 라고 말하는 게 전형적인 오늘 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네. 꼰대의 모습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예측해 보면 돼요. 제가 무슨 제갈 공명이라서 누구처럼 뭐 비단 주머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두세 단계 앞은 내다볼 수 있거든요. 자,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은 또 체포영장이 왔다 쳐. 그럼 그때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 우리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거 통과시켜야 돼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할 거 왜 이랬어가 되는 거고 보니까 이거 부당해서 우리 통과 못 시켜줘. 네. 그러면은 이때 이 말 했던 거 결국 이러려고 했어? 라고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니만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이거 좀 보죠.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긴 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 보면 7말 8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네. 영장을 칠 수도 있다. 네. 그 근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이 또 만약입니다. 영장을 치면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당해. 예. 그거거든요. 장타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당연히 치겠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딱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검찰이? 네.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이런 증언을 하고 이 송금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처벌받았고 북한으로부터 돈 줬다라는 영수증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30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38억 정도 되는데 그러한 돈을 대납을 시켰다? 이것은 뭐 제3자 뇌물죄도 될 수 있고 또한 북한이라는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증언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만 갖고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히 위태로워졌다. 현실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타짜는 뭐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생각?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굉장히 뭐 위험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고 있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시한폭탄을 앞에 두고 이게 지금 결단의 순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좀 보죠. 혁신이 아니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이제 윤타짜가 야거 작지만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누구 내보내냐? 네. 지금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윤 뭐 실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네. 후보가 없을 것 단독에. 같아요. 네. 그건 약간 네. 저 흥미가 떨어지긴 안타까워요. 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어. 윤태곤 불출마 선언으로.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뭐 여권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에서 투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는 있었어요. 진짜.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안 낸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안 낸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상당히 좀 고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다 네. 민주당 분들인데 그분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른 것 같고 네. 만약에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졌다. 그럼 내년 총선에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바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각 당이 모두 다 네. 곤혹스러워하고 어떤 결정 내릴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진도는 같은데 민주당이 빠른 것 같아요. 금주에 이제 검증위원회 이 검증위원회가 뭐냐면은 나가고 싶은 사람 일단 서류 다 내. 네. 1차로 한번 이 서류로 이제 검증해 보겠어. 그 절차를 밟더라고요. 8월 며칠까지인가 그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좀 진도가 그래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런데- 검증위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막 난립하고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중앙에서 지휘권을 쥐고 일사불란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모습 전략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이게 뭐 의원들끼리 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죠. 괜히 동네 분란 나고 뭐 그렇게 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 실장은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권에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 김태호 구청장 사면 저는 후 그거는 사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그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형해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뭐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이제 부정부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완전 정치 생명이 끝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엊그제 판결이 났는데 뭐 내일 모레 사면해가지고 다시 보낸다? 우리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소장한테 이거 얘기해 볼게요. 장 소장이 뭐 사전에 우리 제작진한테 새로운 정보가 있다. 아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그냥 움직임이죠. 금태섭 의원 얘기라던데. 저는.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김태섭 의원이 제3 세력을 하나의 제3 신당화 하려고 해서 원래 지역이 강서였죠. 그렇죠. 네. 내년 총선에 제3 세력이 원내에 의미 있는 정당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구심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다. 네. 그 계기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제3 세력이 만약에 구청장으로 당선되든지 네. 아니면은 의미 있는 득표를 얻게 되면은 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제3 정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구심점을 금태섭 의원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움직임과 의견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태섭 의원에게 많은 분들이 좀 당신이 나가서 불쏘시개가 되라. 중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조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은 아직까지는 뭐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압력이 더 많이 세질 것 같아요. 아, 그런 조언과 압력을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하고 계시다. 아니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는 이렇게 친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들은 얘기를 윤타짜. 아니, 요거 아까 제가 이제 별로. 딱 드는 생각은 솔깃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 세력이 잘못해서 막 제3 세력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키려면 진짜 뭔가 하나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 나가서 이게 당선되면 국회의원 선거면 모르겠는데요. 구청장이 되면 네. 일이 바쁘고 그리고 구청장은 행정의 이미지가 훨씬 크고 또 지금 이런 물난리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뭐 한 3일 주목받고 그냥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그럼 그 얘기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당선됐어요. 와 제3 시대가 되겠구만. 요거는 한 몇 주 가고 내년 총선 때는 3일 가는 거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안 좋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 열심히 해야지. 오 그래요. 구청장 되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에 후보군이 충분하면 의미 있어요. 근데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는 윤 실장 말이 맞다고 봐요. 하나의 좋은 이벤트는 되지만 오히려 중심에서 당의 어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일하고 좀 약간 실무로 뒷받침하고 이럴 사람이 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어떤 세력을 구축을 하려면 본인이 결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이 행정직이긴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성남시장직을 이용을 해서 대권 후보로 빌드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그냥 내년에 총선 출마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정치적으로 본인 어떠한 행보를 가겠다라고 하면
뭐 나가라고 안 하죠. 근데 지금 제3 세력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의 중심적인 축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강서에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니 예. 나가서 분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좀 볼게요. 메시지. 윤타짜. 그 우크라이나 방문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숍 뭐 쇼핑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해명들 호객행위 때문에 갔어. 요거는 공식 해명은 아니고 관계자 얘기고 공식 첫 번째 입장은 관계자가 기자한테 말하면요. 네. 그게 뭐 공식이지 그럼 뭐. 대통령실 표현으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논평은 이거였어요.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봅니까, 윤타짜? 정말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저도 저 수행이 된다. 네. 순방 순방. 동행 기자로 이제 가보고 하는데 네. 뭐 보통 이렇게 하면 뭐 여사들이 이렇게 좀 자유 시간 비슷하게 가지면 별로 관심도 안 기울이는데 이번에 그쪽 현지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저도 좀 들여다 보니까 이 현지 언론이 한 군데 났는데 네. 이게 우리로 치면은 뭐 큰 네. 소위 말하는 이렇게 메이저. 뭐 메이저 언론인지 뭐 네. 아니면 작은 언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딱 한 네. 군데만 났고 그리고 그 간 거는 네. 사실이겠지. 네. 그러니까 뭐 사진도 찍혔고 한데 보니까 그 호텔 옆에 붙어 있는 부티크 샵 같은 데던데. 아하. 아주 묵었던 호텔 바로 옆에 그렇죠. 있는? 거기 네. 나토 정상회의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만약에 저 같으면은 호텔 주변을 둘러봤다. 네. 우리로 치면은 광화문 시내에 호텔이 있으면 그 주위를 둘러봤다라고 하면 끝일 건데 네. 호객행위라는 거는 그냥 이때부터 말이 이상해지는 게 어. 경호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호원이 있고 또 여기는 나토 정상회의 중이라서 경계가 되게 높은 상황일 건데 지나가는 이제 외국 정상 부인한테 여기 구경하고 가세요라고 하면 들어가 볼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윤타짜 얘기는 남는 시간에 호텔 바로 옆에서 그렇죠. 호텔 주위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뭐 산책하고 이렇게 쭉 둘러봤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래도 뭐라 할 사람은 있겠지만은 뭐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걸로 끝인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나 몰라요. 근데 메시지는 왜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네. 되느냐. 자 40초. 예, 네. 여론이나 언론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위에 분이 보기에 속 시원하게 말 잘했어 이냐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단 기준의 문제. 자 장사장 30초 남았어요. 네. 발언 기회 드릴게. 싫어요? 잘못됐고 부적절하죠. 대통령실의 발언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구경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또 16명 경호원 데리고 가는 것도 좀 그렇게 옳아 보이지는 않고 참모들의 해명이 네. 이번 순방의 여러 가지 성과를 덮게 해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나 순방 가서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참모들 좀 제대로 대통령 모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